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나오고 있죠? 뭐랄까. 같이 지낸 지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떡해. 막 생각만 해도 봐봐요. 저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죠? 우리 시루는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그렇게 옆에서 뺏어 먹고요. 몰래 훔쳐 먹다가 입에 탁탁 묻혀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들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산책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나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진짜 실갱이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해요. 주인 닮아서 그런지 표정이 정말 한 1000만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루 누나가 진짜 많이 사랑해.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제 차례예요? 뭐 3년? 저는 꽃남이랑 지금 10년도 넘게 같이 살았어요. 지금 11살 됐는데 우리 꽃남이는 목욕할 때 그 표정이 정말 웃겨요. 막 너무 싫어서 그 실망한 표정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꽃남아,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너가 좋아하는 개껌 꼭 사가지고 와가지고 껌 줄까 말까 하면서 하면서 재밌게 싸우면서 놀자. 싸움놀이 하자. 좀만 기다려. 사랑해. 저도 찍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 쑥스러워서. 사실 저 이별해야겠어요. 글쎄, 어제도 라면을 3개나. 모든 게 완벽했다. 네가 나를 둘러싸기 전까지는. 살찐 게 죄는 아니잖아! 진짜 보원 씨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또 왜요? 나 진짜 자기애가 정말 충만한 분이셔요. 예,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셀프 사랑이라고 하세요. 셀프 사랑. 반려동물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정말 주인만 바라보는 주인 바라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유기가 되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저는 같이 울어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루는 정말 파양에 되었던 강아지를 제가 입양을 해가지고 키운 강아지거든요. 어머. 그래서 나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시루 생각이 나도 눈물이 흘러. 네, 이렇게 보원 누나도 그러면 만약에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꼭 깊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1000번, 100번, 10,000번 꼭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죠, 오늘?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 동물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슈 거긴 없슈 여긴 이슈 핫 이슈 뜨거운 감자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뜨거운 감자가요 동물원으로 한번 출동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감자 지금 출발할게요. 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인류의 탄생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거친 약육강식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진화하는 모습으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동물들. 애니멀은 영혼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친구,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동물. 오늘은 동물들의 상처 없는 삶을 위한 전문가들의 선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전하는 동물들. 동물들 오랜만에 보고 오랜만에 자연 속에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동기도 좋고 날씨 좋고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에서 보는 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풍성하게 만끽할 수 있는 이곳. 250여 종, 약 2,500마리 동물들의 편안한 서식지를 찾았는데요. 사람과 동물과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에서 만난 동물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보전 연구실 정수영 분석 연구팀장. 아예 똥박사입니다. 흰코푸스 똥,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 똥, 치타 오줌, 이래서 똥박사입니다. 몇 종의 동물의 똥과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 동물이 임신 상태인지 아니면
그 생식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불임인지 그거 진단하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에? 똥을 연구하시는 똥 박사님이시라고요? 야, 아니 이렇게 똥이 귀하게 쓰이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이게 한마디로 동물들의 건강검진센터네요, 이게. 종이컵 안에 일정 분량을 넣어서 다시 깡깡 얼립니다. 깡깡 얼린 상태에서 이제 이 수분을 그 뽑는 기계가 있어요. 그 초저온 냉동 동결기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80도에 거기에 넣어서 48시간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제 가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 예방접종부터 건강검진, 질병진단,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수영 팀장님의 주된 업무는 분석 연구. 여기 보시면 처음에 가동될 때보다 훨씬 더 얼음이 두꺼워졌어요. 나중에 이틀 동안 돌리고 나면요, 손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사람 이 손가락 두께만큼 그 수분이 다 빨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똥은 계속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영하 80도의 동결 건조기에서 수분이 모두 빠진 동물들의 변. 이것으로 측정된 호르몬 수치는 동물들의 번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오랑우탄하고 히노릭스입니다.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개체가 번식이 안 되던 개체였는데 임신 진단을 정확하게 한 케이스고요. 히노릭스 같은 경우도 그 외형으로 봐서는 임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똥을 가지고 호르몬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임신 진단을 빨리 한 케이스입니다. 교육과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원의 종보전 연구실. 국제적 희귀종뿐만 아니라 국내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환경부와 같이 종보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종보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 이제 유전자원은행, 그리고 체세포은행, 생식세포은행, 호르몬 연구, 또 생태보건 연구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9년이었죠. 2019년 9월에 그 국제동물원 인증 어소시에이션 오브 주 앤 아쿠아리움의 그 전 세계 연합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에 국내 최초로 이제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분석 연구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낙타의 번식. 세육사의 애정과 분석, 연구의 노력으로 5월 8일 아기 낙타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 동물들의 번식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하고 삭을 번식할 수 있는 전용 번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개체를 증식을 해서요. 2014년, 2016년도에는 그 안산 갈대식재 삭 방사를 추진을 해서 지금 삭이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번식을 잘 살고 있고요. 지리산에 있는 반달가슴곰이지 않습니까? 그 애네들도 그 동물원에서 번식한 개체를 지리산에 다시 복원하는 걸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은 개체가 자연적으로 번식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목적의 즐거운 나들이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번식과 더불어 야생동물 전문 치료기관으로 외부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치료, 재활 후 방사하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현재의 동물원. 동물의 호르몬으로 인해 얻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기대하며 채취한 호르몬의 보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다른 연구자들이나 다른 실험을 할 때 바로 꺼내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똥에서 그 호르몬을 추출하는 과정이 일주일이 걸리는데 빨리 분석해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예비로 실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하 68도. 야, 일주일 동안 이게 얻어낸 호르몬이 그러니까 저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상부상조죠. 서로의 연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멋집니다. 멋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동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같이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멀리에서 지켜보는 관찰자 입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동물들의 생을 응원하고 돕는 동물원 전문가들.
이번엔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도 공작과 더불어 산개, 백한, 금개, 은개, 황금개 등의 가금류들이 최적의 생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동물원에서도 인기 만점인 공작 마을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하얀색 공작새는 처음 봤는데 되게 예뻐요. 이성을 유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하기 위해서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애를 위한 수컷 공작의 아름다운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공작의 매력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곰사.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 장난치고 있는 곰의 모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심해서 못 보다가 그래도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곰사 옆으로는 맹수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물속에 있는 호랑이 발견. 최상의 포식자인 강력한 맹수, 호랑이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다르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데요. 제규어처럼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섬 사이를 오가는 엄청난 수영 실력을 가졌다는 말이 전해오기도 합니다. 커다란 몸집부터 뛰어난 수영 실력까지 갖춘 매력 만점 호랑이를 보신 소감은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귀엽네요. 예, 귀엽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귀여운데 안에서 만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호랑이가 낮에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해서 참 좋네요. 보기가 좋네요.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맹수사의 인기남. 바로 수컷 호랑이 선호, 수호인데요. 더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은 덩치들이 모여있는 곳, 대동물관인데요. 생활 방식이 비슷해서 합사하여 살고 있는 아시아 물소와 큰 뿔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동물들 보면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리고 저도 동물들 보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I love animal. 뜨거운 동물 사랑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동물 전문가, 바로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원 동물기획과 윤진아 박제사. 올해 초 작업한 시베리아 호랑이 박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저기 계신 임동석 박제사님이랑 1년 동안 작업을 했고요.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그 종의 특성과 그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 생태적인 환경까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한 동물 복원 차원을 넘어 실제 서식지의 생활상까지 고려한 박제. 눈밭을 달리는 두 마리 호랑이의 실감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자연사한 한우리 코아 두 마리를 약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치 살아서 뛰어가는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해내었던 도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구랑 미술 도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박제할 때 가죽을 벗기는 스킨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칼이랑 메스, 가위를 사용해서 가죽을 벗기는 스킨 작업을 하고요. 그 가죽에 붙어있는 지방이나 살점을 제거할 때는 칼을 이 연마봉에 자주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박제를 할 때 가죽을 씌우기 전에 동물 마네킹을 조각을 하는데요. 그 마네킹을 만들 때는 발포우레탄을 칼로 깎아서 조각을 하고요. 이때 뭐 조각 도구들이라든지 뭐 사포, 톱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저곳에서 동물 박제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도구들도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게 완전한 수작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미세한 디테일까지 살리는 집중력 바로 전해져 옵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노령으로 죽은 동물들을 박제 표본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표본은
보통 전시, 교육, 연구라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뭐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을 좀 높이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기본으로 진행되는 박제 작업. 조소를 전공한 이후 현장 경험을 축적한 윤진아 박제사. 가죽을 씌우기 위한 동물 모양 마네킹을 직접 조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네킹은 그 실제 동물과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네킹이 다 제작이 되면 아까 준비해놨던 가죽을 그 마네킹 위에 씌우는데요. 그때 눈, 코, 입 같은 세부적인 부위를 표현을 합니다. 정교한 작업이 동반되는 일이니만큼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활 방식이나 신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합니다. 동물의 신체 부위별로 치수를 기록해 놓은 종이를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스 마스크를 참고한다든지 사진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실제 살아있는 호랑이를 직접 보고 관찰해서 그걸 근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제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 동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세심함과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에 대한 사랑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자격증 보유자 중 현업에 있는 박제사는 20여 명뿐.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박제의 매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윤진아 박제사. 박제가 자연스럽게 잘 나왔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그때 그 동물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여운 곰도 보이고요. 이건 예쁜 새 박제네요. 디테일이 살아있다. 야, 이거는 또 수달인가 봐요. 박제를 하는 거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박제를 할 때마다 최대한 가능한 한 그 대자연과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보다 더 나은 박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의 동행을 위한 다가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땀 흘리는 전문가들의 도전과 애씀이 전해지는 이곳 동물원. 멈추지 않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사람과 동물의 공존. 그 간절한 울림이 더욱 크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잡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자랑하는 바닷가를 비롯해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즐비한 이곳에 부산 금정산성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꽃이죠? 요 안에 들어가시면 한참 꽃 피우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에서? 예. 꽃이 피었다고 해서 왔더니 꽃은 없고 뭔가를 열심히 밟고 있는 사람들뿐. 꽃이 핍니다. 잘 봐요. 꽃이요? 예, 꽃. 이게 뭔데요? 누룩꽃. 누룩꽃. 누룩꽃이요? 해바라기, 민들레, 아카시아 등등 꽃 이름 참 많이 들어봤지만 누룩꽃이라는 건 난생 처음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생긴 데에서 꽃이 핀다고요? 바로 그때! 오늘 다 잘하고 있습니까? 요 누룩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인공이시네. 예? 주인공이 뭔데? 오늘 내 집으로 왔어요.
전통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유청길 명인. 우리 위 선대까지 쭉 하면은 여기서 금정산성에서만 한 500년 정도 500년이요? 네, 5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몇 대째? 한 15대, 16대죠. 15대? 네. 무려 15대째 500년 전통. 저희들 그 집안이 계보예요. 계보인데 요 분이 이제 저희 그 고조부가 되시고요. 요게 접니다. 그러니까 요만 하더라도 5대가 되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고조부하고 저하고 이 마을 274번지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 똑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다. 한 장소에서? 예, 한 장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호적이 있을 때 이야기고 이제 이 윗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5대가 넘어온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막걸리를 만들어 왔고 이곳에서 나고자 하는 유청길 명인 역시 막걸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제가 꼭 이 전통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사명감에서 했죠, 사실은. 사명감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는 유청길 명인. 그런데 된장 같은 이건 뭔가요? 누룩 반죽이야. 누룩 반죽? 네, 밀반죽. 부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좀 더 돌리라 이기네 안 돼. 더 돌려. 한 몇 분만 더 돌려, 더 돌려. 막걸리에 관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밀을 가지고 통밀을 굵게 빻아 가지고 반죽을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각 나무통에다가 이 반죽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는 여기를 조금 기계화를 좀 시켰어요. 반죽하는 것만큼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반죽이 완성되면 이제 누룩을 동그랗게 빚어줘야 하는데 전부 발로 밟습니다. 이름하여 족타 누룩. 이유가 있는 걸까요? 누룩이 좀 더 찰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뭐 몇 번 안 밟고 이러면 누룩이 펄펄 흘러버려요. 이 발효실에 들어갈 적에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좀 잘 밟아주고 기포가 없이 해줘야 또 찰기가 있어야 가가지고 곰팡이균이 아주 원활하게 잘 붙고 그래요. 그리고 또 뒤에 술을 담았을 때도 아주 좋게 되고. 기술이 있어야만 누룩을 잘 빚는다는데요. 아주머니 사이에 홀로 있는 한 남자. 좀 더 넓히는 쪽으로 딱 하면은 이제 이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유청길 명인과 특별해 보이는데 누구시죠? 아드님이세요? 내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전통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아드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건 지 마음에 있는 거지. 제가 잘 모르죠. 그건 잘 모르죠. 자기 마음에 있든지 난 모르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는 누룩을 하셨고 아버지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걸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업으로 생각돼서 제가 이제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더 유명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6대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유청길 명인의 아들. 그리고 누룩 전문가들이 빚은 누룩은 발효실로 이동하는데요.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줘야만 아름다운 누룩꽃이 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 이 천장이나 이 발 자체에 저희들은 이 누룩 곰팡이가 쫙 피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여기에 올려놔 놓으면은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게 처음부터 누룩꽃이 피죠. 아, 여기서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 꽃이 피는 그게 누룩꽃이에요. 누룩 곰팡이에요. 네. 약 일주일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는 귀한 누룩 곰팡이꽃. 시간이 흐르고 옛날 집집마다 다 했잖아. 예. 집집마다 다 했어요. 이 동네가 집집마다 막걸리를 다 빚었던 동네예요. 술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속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어떤 단속이요? 예전에는 술을 마음대로 빚을 수 없잖아요. 누룩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주시법상 그랬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동네
집집마다 전과자 아닌 분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집집마다 전부 다 누룩 뺏기고 술 뺏기고 다 하니까 전부 전과자가 다 됐어요. 마을 전체가 전과자였죠, 사실은. 범죄자 동네. 예, 범죄 동네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소중한 게 남았다고 봐요.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전통 누룩 곰팡이를 만나기 직전 예쁘게 꽃이 폈을까요? 약간 연두빛을 띠는 게 곰팡이 꽃이래요, 저게. 아니 기분 탓인가요? 못 먹어 보이는데? 아니 그럼 이제 당장 막걸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룩방에서 다시 일주일을 더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고 또 자외선을 또 한 며칠 더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 막걸리 제조할 때에 쓰게 되죠.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막걸리 만들기까지. 예. 통밀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변신하기까지 무려 한 달이란 긴 시간이 걸린다니 너무 호된 작업 아닌가요? 전통 막걸리는 실제로 전통을 잇는 분들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이 전통 막걸리의 경우 제가 지금 현재 안 해버리면은 누가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전통 누룩을 만드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일단 시중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통 누룩이 아니에요. 전통의 그 어떤 형식을 빌린 개량 누룩이죠. 전통 누룩이라는 것은 그 예전부터 우리는 지금 15대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고, 개량 누룩이라는 건 균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전통 누룩의 범주에 드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만들고 이 수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적인 고유 문화가 또 하나 없어져 버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저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죠. 그렇다 보니 유청길 명인의 막걸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향토 민속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걸리 한 잔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대를 이어갈 아드님 역시 막걸리를 만들면서 느낀 바가 참 많다는데요. 알바나 도와줄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신경 쓸 일도 뭐 더 많아지고 몸 쓰는 일도 더 많아지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더 어렵게 이 회사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는 유청길 명인. 아직 막걸리 만드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형 찜기에서 쉴 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들, 바로 막걸리에 들어갈 밥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이제 요거를 고두밥을 쪄가지고 식혀가지고 이제 우리 누룩하고 버무려가지고 결국에는 술을 담는 거예요. 엄마야, 아니 저게 다 막걸리 들어가는 양이에요? 야, 어마어마하다. 아니 저 한 통에 들어가는 쌀만 해도 무려 320kg래요. 아니 쌀 4가마 정도인 거네 그러면. 야 대체 몇 인분이에요 저게. 대박이다. 1인분? 막걸리에 들어가는 밥을 지혜밥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두밥은 이제 살을 물에 잘 불려가지고 일반 밥 짓듯이 찌면 안 돼요. 이거는 술을 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꼬들꼬들해야 돼요. 손으로 문질러도 손에 안 묻게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써야 이게 정상적인 고두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꼬들꼬들하게 밥을 지어준 뒤 잘 펴서 1시간 동안 식혀줘야 한다는데요. 1시간이 흐른 뒤 이제 식은 밥으로 막걸리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밥을 바로 물에 풍덩 넣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고두밥을 물에 넣는 거죠. 맹물이에요? 예, 맹물에서 넣습니다. 지하수죠. 그럼 막걸리가 돼요? 아니죠. 여기다 이제 누룩하고 고두밥하고 비율 1대4 비율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넣어야 술 되는 거죠.
누룩과 지혜밥의 비율이 1대4라는 비법까지 거침없이 밝힌 명인. 그도 그럴 게 이 누룩은 우리나라에서 유청길 명인 외에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누룩이죠. 네. 아까 본 거랑 틀리네요. 네, 아까는 이제 원파닝이죠. 그 원파닝을 요런 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쇄를 해가지고 이제 꼬들밥하고 같이 넣는 거죠. 귀한 우리나라 전통 누룩이 투하되고 물과 밥과 누룩이 잘 섞이도록 직접 저어주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잘 섞이도록 해주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꼬들밥하고 이제 그 누룩하고 잘 섞이도록 해줘가지고 일주일간 놔두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죠. 예. 아, 이 저어주는 게 보기보다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힘든데 그거 꼭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명인이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술의 밑에 온도하고 중간 온도하고 위에 온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술밥을 뒤집어 줘야 되죠. 이게 뭐 젓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 힘들죠. 일반 막걸리보다도 우리 막걸리 제조보다도 우리는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룩 무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젓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은. 아, 기계로 돌리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전통 누룩은 이게 물을 먹으면 더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계를 한 달 이게 모터가 돌리지를 못해요. 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 돼요. 사람 해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걱거린다니까. 예. 그리고 유청길 명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점점 커지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밑에서 이 술이 익으면서 이산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서 퍽퍽 터지는 거죠.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아, 이 소리가 그럼 익는 소리예요? 예, 술 익는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전부 거치고 다시 일주일 동안 발효시켜주면 500년 전통의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캬! 술 익는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막걸리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까다로운 입맛을 지닌 유청길 명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잡스타그램의 담당 PD.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냉정한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막걸리인데요. 막걸리 맞죠? 예, 당연히 막걸리죠. 맛있어요. 맛있죠. 예. 그럼 이게 다 된 건가요, 완성? 이게 다 됐어요. 약 한 6일 정도 된 거죠. 예.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막걸리의 맛을 전국 각지에 알리기 위해 바쁜 유청길 명인. 5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만 미래의 500년을 생각하면 꼭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요즘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너무 입맛에만 변해가는 입맛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맛에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전통이 자꾸 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장 한국적인 맛을 지켜내므로 해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막걸리로 발전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바뀐다고 전통의 맛도 그때그때 바뀐다면 앞으로 500년 뒤에는 진짜 전통은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게 유청길 명인의 말씀.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었기에 500년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거겠죠.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더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하! 왔다! 와, 광주의 막걸리다니. 야, 진짜 이거 여기 그릇 세팅돼 있는 거 봐봐. 아, 정말 레트로다, 레트로. 완전 진짜 그 분위기 나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좀 진하게. 들어주세요. 쉐이크, 쉐이크. 해가지고. 쉐이크라고 했다. 아. 오케이. 아우.
우리가 또 방송 중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마시지는 말자고요. 아유, 시간만에 경윤 씨. 적당하게. 이게 뭐 경윤 씨 식도에 도달이나 하겠어요. 아우, 이 정도 양 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어제도 맥주, 살얼음 맥주 17잔 드셨다면서요. 어우야. 네. 20잔 안 채운 게 어디요? 자, 건배! 오. 향이 독특하네요. 오, 진짜 완전 다르다. 아우. 이게 진짜 왜 플레인 요거트 맛인지 이거 알겠어. 막걸리야? 어. 맛있다, 이거. 어머, 아우. 아니, 이게 시큼한 맛이 일반 막걸리에 비해 조금 더 나면서 되게 부드럽다. 오, 진짜 부드럽다. 이게 500년 전통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치. 저는 사실 이 막걸리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이런 막걸리 맛은 처음 보는 막걸리 맛이에요. 처음 마셔보는. 이게 사실 그 막걸리들이 맛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같은 효모를 써서 그렇대요. 그런데 유천계 명인은 효모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다른 막걸리와는 다른 맛을 이렇게 내는 거죠. 달라요. 명인의 맛입니다. 갑니다. 아유! 야! 그거 이제 다 씹을 때쯤 먹는 게 부드럽게? 와, 이거지. 아마 지금 네모세모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처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막걸리 세려 가자! 예! 케이팝 막걸리. 먹는다. 고루 존재한다. 먹신 김보원의 자충우돌 미식 탐험기. 전국의 숨은 진정한 맛을 찾아 떠나는 방방곡곡 찾아보고서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죠? 오늘 찾아온 곳은 벚꽃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하지만 벚꽃이 전부라 생각하시면 섭하죠.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진해에서 오늘의 맛을 찾아보고서 아니 분명히 대본에는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상큼하게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난 맡겨. 제가 오늘은요 숨은 맛을 찾아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에 나왔는데요. 와 깜짝 놀랐잖아요. 진해 놀이터 스케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놀이터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뒤에 보이는 진해의 풍경입니다. 함께 보시죠. 확 트인 진해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해안가에 창원 시민들의 휴식처 진해로가 있습니다. 청산 좋다. 아유 이렇게 여러분 진해로에 올라와서 진해만 풍경을 쫙 바라다 보니까 그냥 가슴속에 묵혀있던 짜증과 울분이 팍 뭔가 탁 트이면서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 진해루를 즐기는 방법 2층에 올라오셔가지고 꼭 진해만 풍경을 바라보세요.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근데 오늘은 슬프지만은 않아요. 이게 머리가 맑아졌기 때문에 뭐든 어떤 미션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뭔데? 아니 어떤 거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걸 어디서 찾아요. 이거 보세요. 참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 시킨다 진짜. 여기 어디죠? 창원이죠. 그럼 저 옛날에 창원 왔었잖아요. 아무래도 동종업계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면 뭔가 답이 슬슬슬슬슬 나오지 않을까요? 창원 2,000원 짜장면 사장님께 SOS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사장님! 여보세요? 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번에, 창원시 진해에 왔는데, 구멍 뚫린 삼겹살을 찾아라가 미션이에요. 아, 그래요? 예, 혹시 힌트 좀 얻으려고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데 있나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알고 있죠. 봐봐요, 제가 딱 좋게 좋다니까요. 그럼요, 거기 어딘지 주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럼 저도 지금 바쁘니까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길이 없다면 그 길을 만들어라. 사장님 덕분에 수월하게 고급 정보 획득. 구멍 뚫린 삼겹살아 기다려라. 먹신 김보원이 간다. 거기 딱 기다려.
삼겹살이요? 아니 그나저나 삼겹살에 구멍은 왜 뚫은 거야? 왜? 일단은 주소가 여기가 맞고요. 잘 찾아온 것 같고. 근데 사장님은 어디 계시죠? 저분이신가? 사장님! 설마 사장님이요? 아 그러니까 저게 너튜브 방송 촬영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사장님 맞으세요? 네, 제가 사장 맞습니다. 사장님! 어머 짜장면 집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삼겹살과 사랑에 빠진 남좌 찾아보고서가 찾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잠깐 짬이 나서 네. 저희 직원이자 조카인 너무 미인이야. 네, 같이 먹방을 촬영하고 있어요. 먹방을? 네. 딱 봐도 이 네네. 비주얼이 범상치가 않은데요. 네네. 어떤 삼겹살이에요? 아, 이게 구멍을 뚫어서 민물장어를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보양식 겸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정말 이 삼겹살 맛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 맛을 보기 전에 이 맛을 파헤쳐봐야 돼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사장님의 노하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전 국민 대표 외식 메뉴 삼겹살. 하지만 당신이 알던 삼겹살은 잊어라. 다양한 속재료를 품은 구멍 뚫린 삼겹살의 속사정. 그 신박한 맛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궁금해요, 궁금해. 1타 2피 새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두 마리를 동시에 잡죠. 삼겹살만 먹어도 맛있는데 날치알 식감이 너무 좋아서 더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먹신 김보원의 본격 미식 탐험. 방방곡곡 찾아보고서 와, 이 노릇노릇 삼겹살, 이 속재료들. 자자, 정신 차리고 구멍 뚫린 삼겹살 그 맛의 비밀을 해보아라. 가장 기본은 최상의 재료, 원산지와 중량을 아주 깐깐하게 체크하신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장님, 듣자 하니까 6.8kg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고기가 지방층도 가장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사이즈도 가장 적정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맛을 아는 남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고기를 살짝 봤을 때는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구멍이 없어요. 아니 어디서 뚫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요? 네. 구멍 뚫린 삼겹살은 비장의 무기에서 탄생된다. 각 맞춘 고기를 넣었다 빼면 유일무이 구멍 삼겹살 완성!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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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구멍이 막 제대로 뚫렸어요. 제 눈도 다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안에 맛있는 속재료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만두, 그다음에 뭐 순대 같은 것도 보면 안에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먹었을 때보다 안에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서 또 가득 들어있을 때. 예, 그래서 삼겹살에도 한번 넣어볼까? 그 생각이 처음에 시작돼서 넣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칼 각도나 그다음에 뭐 두께 같은 것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제가 고기를 직접 배워보자 해서 2년 동안 사바퀴를 직접 배웠고요. 그러면서 기계를 뭐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듣자 하니까 뭐 기계를 만드시고 특허까지 내셨다면서요? 저희 국내 그 기계가 특허 등록이 돼 있고 이번에 중국에도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아우, 욕심쟁이.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전시켜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삼겹살을 탄생시킨 사장님의 열정 인정합니다. 찾아보고서 맛집의 비밀, 재료 깐깐 특허맨. 여기 새우, 날치, 젓갈 주세요. 카레 하나, 치즈 하나요. 추가. 젓갈 하나랑 마늘 하나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취향 저격 구멍 뚫린 삼겹살. 도톰한 삼겹살 속에 바짝바짝 날치알, 고소한 치즈까지 말해 못하겠습니까? 와, 진짜 안에 넣는 속재료가 딱 봐도 많은데요.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7가지 있는데 새우, 날치, 젓갈, 마늘, 카레, 그리고 치즈. 치즈. 손님들 반응은 일단 와서 드셔보시고 나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방도 이렇게 먹방 TV도 하고 있는데 하시잖아요. 예, 그거 보시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너무 이게 괜찮았겠다 싶은 거 꼭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일손을 도와야죠. 네. 저도 속재료 넣는 거 함께 한번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저렇게 일일이 하는 거구나. 야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놓네. 보원 씨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당나하게 많이 먹더라. 근데 정말 저기는 뭐든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1타 2피 맛으로 꽉꽉 채운 구멍 뚫린 삼겹살. 한 번 맛을 보면요 멈출 수가 없는다요. 아우 맛있겠다. 아, 맛있게 드시는데 이 집 자주 오세요? 진짜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요. 우리 한 판도 안 먹고 또 새로 시켰어요. 와 홍보 모델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거 처음 드셔보셨잖아요. 네. 맛이 어떤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일단 먹어봐야 압니다. 드셔보세요. 아. 음미하시고 경상도 말로 죽여줍니다. 아 죽여줍니까? 아 그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삼겹살로 삼행시 한번 들어갑니다. 삼삼한 삼겹살을 먹으니 이래 겹겹이 그 쌓인 고기들이 살살 녹아서 그냥 서르르 흘러내려요. 와 최고. 그냥 흔한 삼겹살만 먹다가 이 독특한 삼겹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표현 너무 좋다. 그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춤으로 보여드려도 돼요? 오, 춤! 찾아보고서 맛집의 비밀, 골라 먹는 맛. 오, 연기증 나. 아 뭔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먹나 보다. 야, 생고기 보고서 이게 중심적인 진짜 처음이다. 저 김보원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영롱한 빛깔, 이 감동적인 조합. 오늘 목에 기름칠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와, 이 보원이가 그냥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던 그 시간이에요. 드디어 시식 타임. 이건 날치알이고 그리고 새우 삼겹살 그리고 치즈 준비했습니다. 치즈 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베스트 3. 야 일단 드셔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구멍난 가슴에 삼겹살 흘러 넘쳐. 삼겹살이 원래 완벽한 음식이잖아요. 99% 완벽한 음식인데 부족한 1%를 이 치즈가 채워주는 느낌. 이로써 100% 완성이 되는 삼겹살. 와! 자, 이번엔 새우 한번 드셔보시죠. 삼겹살. 이 안에 새우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새우 넌 내 거라는 거 왜 말을 못하냐고! 새우 넌 내 거야! 새우야, 가자! 죄송합니다. 네, 드시죠. 어머머! 아, 사장님 당황하셨어. 아, 사장님. 아니,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무리 제가 먹신이어도 뭐 삼겹살 냄새 판매하시면서 계속 맡으시고 또 심지어 삼겹살 매일 한 번은 드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좀 질릴 법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또 방송 찍을 때도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해 보다 보니까 좀 느끼하지 않고 물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새로운 걸 먹다 보니까. 한 번 드실 때 몇 인분이나 드세요? 보통 많이는 못 먹고 2, 3인분 정도 먹는데 많이 드시는 거예요? 2, 3인분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리포터팀처럼 이렇게 아유, 진짜 무슨 말씀? 아 자꾸 은근히 왜 자꾸 보내세요 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맨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뜨거움. 우리의 만남에 칙칙만 있을 뿐이야. 본격 먹방 멜로 삼겹 남녀. 순식간에 다 비었네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그냥 삼겹살만 먹는 느낌이 아니고 안에 재료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삼겹살만 시켰는데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1+1 그냥 다른 메뉴를 다른 음식들을 먹은 느낌이에요. 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어스름한 퇴근길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면 하루 피로도 안녕이죠? 이미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자, 삼겹살 먹기 전에 달걀찜으로 입가심하고 노릇노릇 고기가 익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속이 꽉 차서 더 맛있는 구멍 뚫린 삼겹살. 여기에 킥 소주 한 잔, 잔은 부딪혀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니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구멍 뚫린 삼겹살처럼 또 더 특별한 또 삼겹살을 만드셔서 더 큰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오면 항상 더 맛있는 고기 더 개발하시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삼촌, 저랑 오래오래 팀워크 잘 맞춰가면서 열심히 함께 해봐요. 화이팅! 삼촌 사랑해요. 사람들과의 소통과 삼겹살을 사랑하는 강영춘 사장님의 구멍 뚫린 삼겹살 방방곡곡 찾아보고서에 등록되었습니다. 네, 찾아보고서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구멍 뚫린 삼겹살이란? 구멍 뚫린 삼겹살이라 저에게 인생의 전부다. 이 삼겹살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어요. 특허 관련 부분, 장비를 만드는 부분, 너무 좀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삼겹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막힘없이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멍 뚫린 삼겹살이 진해를 넘어서 대한민국 쭉 끝까지 뻥 뚫려 나가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으라차차차 뻥. 아유, 화면 보니까 더 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삼겹살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이렇게 항상 삼겹살과 맞아요. 고기와 함께 하시는 게 참 부럽습니다. 제가 진해에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삼겹살, 구멍 뚫린 삼겹살만큼 먹고 와야겠어요. 나도. 구멍 난 삼겹살. 자, 이렇게 오늘 네모세모 동물원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500년 전통의 막걸리, 또 우리가 맛있게 또 구멍 뚫린 삼겹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진행했어요. 뭐 벌써 끝났어, 세 개가? 더 하고 싶어요? 끝났어.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뭐야?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빛이 아까 막걸리 마시고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막걸리 좀 남았어. 그래, 우리 그거 더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 오늘 끝나고 갑시다. 그래, 우리 좀 간만에 회식 좀 하자. 하자. 네모세모를 위해!